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주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배당부터 고배당까지 다양한 배당이 형성이 되었던 경마주간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1경주부터 복승식 229.9배 고배당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그 이후의 경주부터는 인기마들과 비인기마들이 고르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다양한 배당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부산교차 5경주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었던 드롭더비트가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3복승식 1767.3배, 3상승식 18,668.9배의 초고 배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는 매 경주마다 다양한 배당이 형성이 되어서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경마주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3월의 4주차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위원은 복귀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먼저 지난주 부산교차 1경주에서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에서 2주 동안 추천해드렸던 경주마들이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제니스 카운티와 그리고 3월에 2주차 때 추천을 해드렸던 신의 품격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제니스 카운티는 인기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19조 마방의 마필인 그 신의 품격은 이제 지지난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미국 유학파다. 네. 그러니까 1세마 초반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1년을 넘게 육성을 하고 다시 들여온 그런 마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주행 심사 제검 내용도 좋았고요. 훈련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이 다들 신의 품격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축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잘 뛴 마필이 이제 지난주에 추천드린 그 제니스 카운티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좀 약간 좀 앞선 공략을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강축으로 팔렸던 신의 품격이 선행마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각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좀 덜 받았고 물론 이제 공백도 컸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 제니스 카운티가 상당히 빠르게 신의 품격을 압박구도로 들어오면서 중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필이 뛴 그 경주 페이스 자체가 일반 이 국 5등급 페이스보다 한 2초 가까이 빠른 페이스로 앞선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두 마필 다 상당한 뚝심을 보이면서 동반 입상을 했는데 또 특히 제니스 카운티가 신의 품격이라는 강마까지 넘어서면서 우승을 하는 바람에 뭐 쌍승식은 뭐 71배라는 상당한 좀 고배당을 터뜨린 그러한 주역이었는데 제가 좀 추천드렸던 이유가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고 또 그 목의 형제마필들이 워낙에 잘 뗐어요. 단거리에서.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두 마필이 또 의외로 이 각질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선에서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결정을 져버리면서 좀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린 마필 두 마필이나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 또한 뿌듯했는데요. 그렇다면 금주 추천마는 어떤 경주마가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금주에 주목해야 될 제것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금주 좀 제것마들이 괜찮은 마필들이 또 좀 많이 출전을 합니다. 금주에.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기대치를 높게 보는 마필이 26조 방동석 마방의 천하통일입니다. 자, 5세마고요. 이미 이제 성장은 다 끝난 그러한 마필인데 제가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또 그동안 이 마필이 입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입상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경 같은 경우는 어떤 줄서기 레이스가 아니고 좀 빠른 페이스로 압박구도로 뛰는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마필들이 입상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천하통일이 바로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유리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매번 선두권 선입전개나 하면서 직선에서의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빠른 페이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이 천하통일이 긴 공백은 있지만 직전 경주도 상당한 공백을 두고 나와서 바로 그냥 입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가 직전에 잘 뛴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백이 크기 때문에 비인기마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주행 심사 내용이나 훈련 시 걸음을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 복귀전에서도 한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26조 방동석 마방의 천하통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천하통일은 지난해 5월 20일 7경주에서 2위의 호성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9개월 동안의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9개월의 공백을 깨고 주행심사를 받았는데요. 주행심사 내용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6번 게이트 유광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하통일의 모마가 클레버릴인데 이 목의 형제 마필들이 상당한 스피드와 또 경주 성적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통일도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컸던 그런 마필인데 이미 뭐 5세 마기 때문에 뭐 혈통으로 뭐 더 뛰겠다 이러한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경주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고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뭐 주행 심사도 무난하게 앞선에서 그냥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 직선 걸음을 보면은 약간 이제 공백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빠릿함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 직선에서 걸음 자체가. 근데 힘이 좋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대로 걸음이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이 주행 심사 때는 야 이거 공백 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조교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조교식 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자세도 낮게 깔리면서 주폭도 제대로 나오면서 컨디션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성이 강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비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뭐 복귀전에서도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하통일은 1분 4초 4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고요. 금주에는 7경주에 금요일 7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1200m로 시행되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 선행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천하통일이 복귀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끝까지 주목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경주는 2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6경주 국내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뭐 가장 또 인기를 많이 끌고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제 5조 유병복 마방의 이 판타스틱 조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부터 좀 강추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고요. 특히 직전 경주는 아주 여유승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바다정벌이라는 마필이 3전 3승을 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일찍 좀 부상으로 해서 퇴역을 했어요, 그 마필이. 근데 그 바다정벌 모마를 이 정영식 마주가 좀 수입을 해온 것 같아요. 워낙에 바다정벌이 잘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은 마필이 판타스틱조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뭐 강한 인기를 끌지만 좀 인기도대로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일강의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 좀 기복은 있지만 19조 김현관마방의 메텔리차가 직직전 경주에 단독 선행 가서 상당히 잘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또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페이스가 이게 좀 선행은 나갔는데 좀 마필에 약간 끌리면서 좀 페이스 한 배 실패하면서 직전에 인기 끌고 무너졌거든요. 이번에도 좀 인기를 좀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컨디션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테이크 포밀즈는 데뷔전 때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데뷔전, 그러니까 실전 첫 경험에서 입상한 마필들은 좀 기본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 포밀즈도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뭐 올라오는 마필 중에는 뭐 아쿠아퀸이나 해성스타 이런 마필들 도전세, 그리고 좀 마체가 작아서 이게 지금 레이팅 점수가 높기 때문에 부중이 항상 높아요. 근데 400kg대 초반 앞말인데 부중이 높다 보니까 계속 지금 체응겸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부담 중량을 낮추고 있는 마필이 막강질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56.5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체응겸 기수가 기승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이 마필이 예전에 입상 시의 전력이 상당히 좋았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필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강질주가 최대 좀 도전세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판타스틱 조이가 강축으로 팔리면서 후차권은 좀 혼전도가 있는 그러한 레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판타스틱 조이를 비롯한 인기마들과 그리고 막강질주처럼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도전세 마필들을 몇 마리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만은 어떤 경주말까요? 네, 뭐 입상이 유력한 마필이 이제 판타스틱 조이죠. 이제 이 마필에 어떠한 마필을 붙이냐, 어떠한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찾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알아채셨겠지만 이 막강질주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00kg대 초반에 자그마한 앞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중이 높다 보니까 체응겸 기수를 계속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체응겸 기수가 이렇게 균형 잡고 직선에서 탁탁 밀고 올라오는 기승술은 괜찮아요. 여성 기수치고. 근데 아직까지 채찍 사용이 되게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채찍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레이스를 펼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조금만 채찍을 좀 가미를 해준다면 탄력이 잘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체응겸 기수가 세 번째 기승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판타스틱 조이가 좀 빠른 페이스로 뛰는 마필입니다. 뭐 선행 유리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선에서 뛰는 마필인데, 지금 메탈리차, 테이크 포밀즈, 비카 패밀리 이러한 좀 선행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다들 지구력이 좀 문제가 있어요. 직선에서의 걸음 유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막강질주의 탄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좀 마필이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마필은 좀 예시 상태나 이런 거 보면 개파라고 하거든요. 좀 뒷다리 쓰임이 좀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균형 있게 걷는 게 아니라 뒷다리가 이렇게 높게 와서 찍듯이 이렇게 개파가 발생하는 마필인데, 그 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조교 때 내용을 보니까 뭐 전혀 그러한 기미를 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예시 상태 때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예시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하는데, 뒷다리가 많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막강질주 전개상으로 충분히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개가 나오고, 또 마필도 많이 다리가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판타스틱 조이에 붙여가지고 중배당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강하게 노려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게이트 체응겸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56을 부여를 받았는데 체응겸 기수가 이제 마이너스 3kg 감량 기수기 때문에 53 부담 중량인데, 이번에 체응겸 기수가 기승을 하면 56.5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53.5 괜찮은 좀 부담 중량으로 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중후미권에서 좀 안배하고 따라가는 마필이 이제 막강질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지금 외선을 감고 있는 마필이 이제 영광의 파크인데, 이 마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 마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 텐데, 이 영광의 파크는 이 경주에서 거의 페이스 안배를 못하고 시종 외곽을 돌았다는 점을 이번에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막강질주는 뭐 초중반 무리 없이 그냥 마필 가는 대로 4코너까지 따라오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직선에서의 그 탄력을 받았을 때의 그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예전에 그 사토시 기수가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도 우승을 했던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이 분명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지금 라스트 200 남겨놓고 이제 중위권에서 체응겸 기수가 쭉쭉 밀고 오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여기에서 좀 채찍을 가미하면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훨씬 1, 2등권과
격차를 확실히 좁혀올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앞선이 지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막강질주는 최근 2경주 연속 5위를 기록했지만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4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9경주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좀 강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트리플 영광은 최근에 기복 없이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일본산 마필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탱크는 직전에 1600에서 그냥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때 이착을 했던 마필이 이번에 또 같이 출전하는 굿캐스팅이라는 마필이에요. 근데 굿캐스팅도 상당히 센 신의 강자거든요. 근데 그 추격을 따돌리면서 우승을 한 마필이 이제 다이나믹 탱크고요. 굿캐스팅 당연히 강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위닝 유머는 조금 말은 경주력은 조금 약해요. 근데 제가 혈통적으로 워낙에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입상을 성공을 했던 골드 서메이션 그리고 좀 안배시에 상당히 날카롭게 탄력이 나오는 마필이 이제 퓨어레이머스 그리고 데뷔전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킹 오브 에이스 좀 센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뚜렷하게 강축이다 이렇게 팔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 물론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이 다들 좀 인기를 많이 모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워낙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주는 축 잘 잡고 후차권만 제대로 압축해서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한 수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는 정말 강마들이 많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강마들이 많기 때문에 혼전도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 어떤 경주마를 보시나요? 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이제 강호 전문위원이 그 신마 추천할 때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킹 오브 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세게는 봤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더그랜드라는 또 강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그랜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낫다고 판단했던 더그랜드를 5마신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주행 심사 때 마필이 약간 주행 압박이 있었어요. 근데 데뷔전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마필의 능력치를 파악할 때 좀 타임 분석을 많이 하는데 뚜렷하게 좋은 타임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착을 했던 더그랜드가 지난주에 또 강편성에서 입상을 해냈거든요. 근데 킹 오브 에이스가 직전에 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엑설런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거리는 1400입니다. 그리고 이전째예요. 그러니까 경주 경험은 적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트리플 영광, 다이나믹 탱크, 굿캐스팅 이러한 아주 강마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직전 경주 내용상 저는 좀 뚜렷하게 능력에서는 앞서 있다. 즉 경험만 부족할 뿐이지 마필의 순수 기량에서는 뚜렷하게 앞서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킹 오브 에이스의 우승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데뷔전 치른 10마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행 심사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더그랜드와 아주 낮은 복승시 배당을 형성을 했었고요. 두 마필이 아주 여유롭게 동반 입상을 한 레이스입니다. 자, 7번 게이트에서 조성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밀고 나오는 중속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그런 경주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게 쭉 밀고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 페이스보다 한 1.5초에서 2초 정도 빠른, 그러니까 한 10마신 이상 좀 빠르게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뭐 내선에서 편하게 선행을 간 게 아니라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 구도로 눌러 죽이면서 외선에서 감고
선행을 탈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 정도 전개를 하면 직선에서 걸음을 뻗을 수가 없거든요. 약한 마필들은. 근데 이 마필은 다시 추진을 했을 때 치고 나오는 걸음, 그리고 보통 힘이 딸리면은 주법 자체가 좀 변화가 와요. 좀 약간 주행 자세가 무너지는데 이 마필은 라스트까지 정주법으로 제대로 걸음이 나오거든요. 자, 더그랜드가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오다가 뭐 직선에서 탄력을 발휘해봤지만 그 애나 좀 갈수록 착차가 좀 벌어지고 더그랜드는 또 애나 걸음이 좀 그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에이스는 뭐 거리가 뭐 한 200 더 있어도 계속 이 스피드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센 말이 많긴 하지만 이 킹 오브 에이스의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엑셀런트하고 또 타임 분석을 해봐도 기록적으로도 이 주에 그 2등급 마필 라이징 챔프가 우승한 1200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 마필보다 기록도 한 0.7초 이상 빠른 그러한 기록으로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열악감도 있었기 때문에 킹 오브 에이스는 앞으로 부경 외산마에서 이제 장거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거리에서는 뭐 최강의 마필로 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킹 오브 에이스는 데뷔 전부터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승급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3월 26일 일요 경마 제1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로 펼쳐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 코너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상당히 세게 보고 좀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이 다이나믹 스타거든요. 워낙에 이 주행 자세나 주폭이 좋기 때문에 이게 출전하면 이게 축입니다. 근데 지금 조교를 하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스타는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서강대로도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 좀 서강대로를 좀 세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기복은 있지만 좀 기본기를 그러니까 기량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이제 강호 드림인데 이 강호 드림은 약간 좀 항상 나올 때마다 이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 또 예전 기량 나와버리면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헬로비너스는 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을 갖춘 마필이라 좀 관심을 둬야 되겠고 행복한 질주는 좀 공백을 두고 나오거든요. 제것마를 찾아라. 여기에서 요것을 할 것인가, 천하통일을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할 정도로 행복한 질주도 좀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담양태양은 편하게 선행 가면 1200은 좀 빠른 페이스로 돌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게 초반에 좀 선행 장악 과정에서 밀어버리면은 마필이 탄력을 받아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선행을 가더라도 마필이 끌고 나가는 성향 때문에 페이스 안배하기가 좀 힘들어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번 경주가 과연 이제 게이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내측 게이트에서 외선에 있는 마필들만 견제하면서 천천히 선행을 가면 라스트까지 걸음을 잘 유지하는데 직전같이 최외곽에 있다가 내선의 마필을 넘어간다고 밀어붙여버리면 그냥 내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담양태양은 좀 게이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초반에 과연 강하게 밀고 나가야 선행을 가는 편성인지 아니면 좀 잡고 가면서 견제하면서 느린 페이스로 가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지 요거에 상당히 중요한 마필이라 좀 게이트가 나와봐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노던 트레이스는 직전에 좀 회복세를 보였던 그러한 마필이고 19조 김영관 마방의 제라진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자질이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간 좀 선행 유리형이거든요. 근데 담양태양이라는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 그게 좀 관건이고 직전에 부진했지만 영광의 파크라는 마필도 뚝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좀 혼돈도가 높은 레이스입니다. 좀 서강대로 한두만 좀 강하게 인기를 모으겠다 이 점은 좀 확실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좀 조교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배당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출전 신청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강대로는 제일 강한 인기를 끌겠지만 다른 경주마들은 강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영광의 파크라는 마필입니다. 마필이 어느 정도의 스피드도 지니고 있고 뚝심도 좀 갖춘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좀 약점이 이렇게 직선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탄력이 없어요.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앞선에 붙여놓고 뚝심 있게 버티는 그러한 모습인데 제가 앞서 이제 막강질주라는 마필 설명드릴 때 이 영광의 파크 홀랜드 기수가 시종 외곽을 돌아서 붙였잖아요. 근데 그 경주를 보면 붙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랜드 기수가 이 마필이 탄력이 없으니까 앞선에 붙여서 버텨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좀 매끄럽게 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저는 요 편성이 좀 앞선도 치열하면서 뚝심 있는 마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 마땅히 그 편성을 보면 뒤에서 탁 치고 올라올 마필이 서강대로 한두 정도만 눈에 보이지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파크가 직전에 좀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부드럽게 앞선으로 가담을 시킨다면 직선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영광의 파크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직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막강질주가 뛰었던 그 레이스고요. 이제 직직전 경주에서 다 실바 기수가 기승해서 3착을 했었는데 10번 게이트입니다. 10번 게이트 마필이고 지금 외선에서 계속 밀어서 지금 선두권에 붙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경주가 이제 오픈 챔피언이 비인기마였는데 의외로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BKCA가 좀 유현명 기수가 외곽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 선두권 가담시키면서 버티면서 2착을 한 그러한 레이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중위권 다실바 기수가 채찍까지 동반하면서 이제 스퍼트를 하고 있는 마필이 영광의 파크인데 이 마필이 이제 3착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오픈 챔피언이 원래 좀 부진마했는데 의외로 그냥 상당히 세게 잘 뛰었어요. 근데 이게 타임을 봐도 그 상위 등급 1200 레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 마필도 입상 기록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만큼 기록적으로 잘 뛴 그러한 레이스고요. 지금 영광의 파크는 지금 내선에서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3착을 하는데 오픈 챔피언과 BKCA가 너무 잘 뛴 그러한 레이스고 BKCA는 이 다음 경주에 상당히 강편성 승급전에서 또 연속 입상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오픈 챔피언도 아까 그 신의 품격 그 레이스에서 3착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이 경주에서 1, 2, 3위를 한 경주마들의 그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광의 파크 이번에 직전에 좀 졸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은 인기는 끌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배당 가치도 좋고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파크는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6위를 기록했지만 직직전 경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영광의 파크가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26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3경주 국내산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3세 안마의 강자죠. 17조 장세한 마방의 해피공주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스터 스펜딩은 4세만데 최근이 좀 전성기 같아요. 마필 자체가 뛰는 거 보면 컨디션도 완전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코너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하필 그 추천드렸던 레이스에서 앞선의 마필이 좀 낙마하면서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미스터 스펜딩인데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피공주, 미스터 스펜딩 이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편성에 갖다 놔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슈퍼 스위트입니다. 문제는 이제 1400에서 항상 끝에 가서 조금 약한 부분을 보이거든요.
직전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 1400이라 라스트에서 과연 계속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고 리치머니는 최근에 잘 뛰고는 있지만 좀 편성을 좀 세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린다면 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강호아이언이 가끔씩 한 번씩 잘 뛰거든요. 네. 근데 가끔 정말 가끔이기 때문에 세게 보긴 힘들고 이 모닝파크가 3세마인데 경주력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마필이 이렇게 옆에 누가 딱 붙으면 이기려는 근성 자체는 확실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정말 전개에 선두권에서 잘 풀어낸다면 직선에서는 쉽게 쓰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세게 볼 수가 있고 뭐 태양의 신화 계속 강편성에도 뛰었던 마필이고요. 뭐 이외에도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예전 기량이 나온다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즉 혼돈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해피공주, 미스터 스펜딩, 뭐 슈퍼스위트 그리고 30조 울줄리 마방의 불꽃놀이 또한 네 마필 거기다가 뭐 김영관 마방의 태양의 신화 이런 마필까지 좀 인기마가 상당히 많이 포진된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인기 사광의 마필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 다른 마필들도 굉장히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뭐 30조 울줄리 마방의 불꽃놀이입니다. 3연승을 오다가 직전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직전에 또 3착을 했는데 최근 두 개 경주 내용을 보면은 야, 이 편성에서 얘가 확실히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3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은 거리가 1600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400이고 또 직전에 1600을 뛰었던 경주 내용을 리뷰해 보면 그러니까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좀 곱게만 가면 선입걸음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치열한 접전 구도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경주 내용들 그리고 금주 조교시 내용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불꽃놀이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조 울줄리 마방의 불꽃놀이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번 게이트에 있을 때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렇게 선행 욕심은 안 냈어요. 홀랜드 기수가 선두권 가담력은 많이 하는데 굳이 막 선행을 가려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또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두권에서 이제 좀 곱게 3열 외선을 돌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는데 마필이 그동안 3연승 하면서 계속 선행 위주로 뛰었기 때문에 약간 끌림은 있어요. 선행마들이 그 끌림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 선행마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약간 좀 끌림이 좋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 직전에 비하면 좀 마필이 많이 차분해진 그러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600 레이스였고 지금 외선에서 무한열정은 뭐 한 수위의 기량을 가지고 빠르게 툭툭 치고 나가고요. 그리고 내선에서 이제 자유대로가 치고 나오는데 자유대로가 약한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 좀 약할 뿐이지 이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경주에서도 또 입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라스트에 가면 이제 자유대로보다는 이제 원래 선행 유리형이기 때문에 탄력에서는 좀 뒤졌지만 그래도 걸음이 무너지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 1400으로 내려왔고 이번에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걸음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불꽃놀이 그리고 예전에 3연승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는 3위를 기록했던 불꽃놀이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들을 선정해서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이제 3월 월말로 들어가는데 지난주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좀 입상에를 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질책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자,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 이번 주 추천드리는 신마 그리고 조교 우수마 따박따박 우승과 입상을 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 한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19조 소속의 포인마, 삼정 어게인인데요. 삼정 어게인의 특징을 보자면 모마의 자마들이 아직까지도 국내에 한 번도 도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삼정 어게인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 심사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삼정 어게인이라는 마필.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이 도쿄 블루와 좀 상반된 그런 혈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쿄 블루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계열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정 어게인은 이 명문 혈통입니다. 이 명문 혈통의 노던 댄서 계열의 혈통인데요. 이 노던 댄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자마들 중에 데피티 미니스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연도 대표마의 2세 챔피언까지 거머쥔 상당히 그 명문 혈통을 이어받은 그 혈에서요. 다시 자마가 나오는데 그 자마가 이 삼정 어게인의 부마인 오썸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이 오썸 어게인 자체도요. 이 명문 혈통가를 쫙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으면서 브리더스컵 클래식 대상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이 오썸 어게인의 또 자마 역시도요. 이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이 사이어스 오브 사이어라는 이 호칭까지 얻을 만큼 이 명문 계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오썸 어게인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던 댄서 계열의 단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도 이 장거리 혈통과 같이 교배를 해서 탄생을 시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썸 어게인은 이 데피티 미니스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프라이멀 포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프라이멀 포스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 이 장거리 혈통과 혈이 교배가 되면서요. 이 오썸 어게인이 나오게 됐고요. 이 오썸 어게인의 자마들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할 것 없이 꾸준한 성과를 보이면서 이 사이어스 오브 사이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자마가 이 삼정 어게인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내에 걸출한 그런 마필들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마들의 이 가격이 이 국내의 금액으로 한 3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한 그 값어치를 좀 인정을 받았던 혈통이고요. 이 삼정 어게인이 포인마로 19조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오썸 어게인을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19조에서 작년쯤에 이제 들어왔다. 이 포인마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언제 나오나 했는데 도입이 된 다음에 이 19조에서는 좀 만들어 놓고 경주에 좀 출전을 시키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곧바로 좀 휴양을 보냈습니다. 이 육성마 목장에서 이 휴양을 시키면서 육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작년 말쯤에 이 19조로 다시 돌아오면서 훈련을 꾸준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훈련에 대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4번 게이트에 하만식 기수 기승을 했습니다. 이 혈통을 그대로 설명드렸다시피요. 선두권에 빠르게 붙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스피드도 분명히 보유했고 그리고 뚝심까지 보유를 한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와 동시에 선입권 3선 전개를 하만식 기수가 아무런 액션 없이도 마필이 알아서 좀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내선 쪽에 선행을 나섰던 마필 두 마리가 진로를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최외곽 쪽으로 마필을 빼면서 동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식 기수는 별로 기승하면서 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마필이 그냥 가는 대로 몰아줬는데 이 주행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결승선 전방 한 100m, 150m 남겨놓고 이 채찍을 한번 뽑아들면서 탄력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마필이
탄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대마들과 착차를 벌리기 시작하면서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 어게인은 지난달 2월에 두 차례나 주행 심사를 받았지만 불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받은 주행 심사에서는 1분 4초 4의 기록으로 1위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당한 마체뿐만 아니라 또 마필 자체가 스스로 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어게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또 새벽 훈련 내용까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주행 검사 때 보셨다시피 강점은 순발력이죠. 혈통을 바탕으로 뛰어주는, 초반부터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성까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행 검사 시에 발스임과 목스임이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마필 자체 뛰려는 의지도 있었고, 자, 하나의 약점이라면 마필 자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뛰는 법을 몰라서 약간 주행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은 마필이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주행의 안정화를 좀 분명히 가져갈 거고 힘이 차면서 향후에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훈련은 몇 주 동안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하고 있는데 출전은 언제 확정이 될지 이 김영관 조교사의 의중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이 19조 특성상 마필을 그냥 나올 때 그냥 출마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이 꾸준하게 만들어서 언제 타이밍이 됐다 할 때 나오는 그런 마방의 특성상 자,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아마 조만간은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에 임하면서 힘은 계속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언제가 되든지 나올 때 주목하셔야겠고 향후에 한 3전, 한 10전 안쪽으로는 꾸준하게 나올 때마다 주목이 필요한 혈통, 이 명문혈통입니다. 정말 이게 명문혈통가로 이 삼성 어게인이 19조에서 도입이 됐는데 자, 아무쪼록 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상위군에서 우승까지 한번 차지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어게인의 금주 출전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새벽 훈련을 할수록 계속해서 힘이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 어게인이 국내에 검증되지 않은 삼성 어게인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경마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봅니다. 오늘도 총 5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3조 한상복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천지챔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하면서 이 순발력이 좀 나오지가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마필이 좀 훈련에 계속 임하고 경주를 뛰면서 이 순발력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두권 진입에 직전 경주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용 기수가 직전 경주에 그래도 입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용 기수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호흡에 맞추면서 훈련에 임했고 이 병합 훈련으로 지구력을 꾸준하게 보강하는 훈련 패턴을 임하면서요. 스피드는 원래 변화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이 지구력과 근성 보강하는 훈련 패턴으로 한번 연속적인 입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그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좀 바닥권의 성적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연속 입상 한번 기대하면서 첫 번째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캠프는 1600m로 거리를 늘린 직전 경주에서도 코차이르 도착자로 아쉽게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직전 경주에서 호흡을 맞췄던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6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7조 장세한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경연한 질주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두권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초반에 좀
좀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이 선행을 나서질 못하면서 아직까지 뭐 힘이 덜 찬 뭐 그런 망아지이기 때문에 자, 입상에는 실패를 하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자, 스피드는 원래 좀 보유한 마필이었는데 뭐 직전 경주에 조금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여기에 훈련 시에 스피드감뿐만 아니라 근성과 지구력을 자, 이번 주 잘 보강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요. 또 여기에 조성곤 기수까지 안장 교체하면서 좀 마방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이밍상 일단 승부 의지는 좀 강하게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훈련 시에 패턴도 변경을 주면서 자, 이번에 좀 승부 의지를 볼 수가 있었던 이번 주 훈련 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첫 입상을 한번 기원하면서 두 번째 마필로 이 경연한 질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한 질주는 데뷔전에서 진겸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5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조성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요. 조성곤 기수와 함께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2조 조용배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초동특급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3착을 했는데 뭐 최근에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선행을 나서야 좀 더 뛰어주겠다. 자,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던 마필인데 경주를 거듭할수록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데뷔 초부터 이 순발력은 탁월해 보였던 뭐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경주 뛰는 모습 보면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이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습성으로 좀 변경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조인권 기수가 연일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 5전 동안 이번에 6전째 들어가는데 이 훈련 시의 모습만 본다면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한번 입상과 우승으로 서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로 안장이 뭐 교체된 이상 한번 직전의 아쉬움 털어낼 수 있는 초동특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동특급은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순발력에 비해서는 지구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경주부터는 조인권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최근 5전 동안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초동특급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6조 구영준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아리온 메탈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네 번째 마필로 선정하면서 현장에서 또 인기를 또 모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금 14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이번에 15번째 경주에 들어갑니다. 14번의 경주 동안 아직 입상이 없습니다. 입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또 인기마로 대두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인기마로 대두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강력한 인기는 이제 모아주질 않을 겁니다. 지금 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 예전에 조성곤 기수, 유현명 기수, 서승훈 기수, 그리고 다실바 기수 자, 예전에는요 저 이쿠야스 기수까지 기승을 시키면서 이 특급 기수들을 전부 다 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입상에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인권 기수입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A급 기수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기승하는 기수가 이 조인권 기수로 보이는데 그 내용, 지금 경주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 조인권 기수가 상당히 공들이면서 또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스피드와 탄력 그리고 끈기까지 이 훈련 시의 모습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실전 변화만 되면 되는데 자, 이번 주 15전 만에 한번 실전 변화를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온 메탈은 새벽 훈련 상태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인기만큼의 결과를 아직까지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호흡을 조인권 기수와 함께 맞추는데요. 과연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일조 백광열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3등급의 벌마 소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3착을 했습니다. 제가 훈련 모습 그리고 훈련 패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착순권 밖으로 밀릴 것이다. 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뭐 입상은 뭐 당연히 실패를 할 거고 착순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는 뭐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저의 주관적인 내용일지 생각일지도 몰라도요. 일단 실전에서 마리오스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하면서 이 인게이트 쪽을 잘 팠습니다. 인게이트 쪽을 잘 파면서 직선에서 한 발을 쓰면서 그래도 가능성 보였고 3차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직전보다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 직전의 상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봤던 나필이 이 3차까지 끌어올렸고 3차까지 끌어올리면서 자, 이번에 안장 교체하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패턴도 조금은 변했고요. 훈련 강도도 조금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 뭐 패턴과 강도 모든 게 올라갔고 뭐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사표긴 하지만 이번에 뭐 입상권 한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마필로 이 걸음의 변화가 눈에 띄었고 직전 경주의 상태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번 서력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이 벌마 소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착순권을 기록하고 있는 벌마 소년인데요. 지난주부터 하만식 기수가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새벽 훈련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기승할 것으로 유력합니다. 벌마 소년은 26일 일요일 18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에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끝까지 주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주중을 비롯해서 25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25일 토요일에는 멀리 두바이 메이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트리플 나인이 고돌핀 마일 대상 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20분에 경주가 시행이 될 텐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대회에서 우리 국내산 경주마인 트리플 나인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경마 팬분들의 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